너 요즘 무슨 책 읽어? 그러면은 나 당신의 생각 그런 책 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정해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생정해 이렇게 해서 외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말 줄이는 게 또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 생정해.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책을 쓰신 작가님 복주환 작가님을 모셨어요. 네. 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이 생각 정리 시리즈 4번째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생각 정리 한 분야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성실하게 글 쓰고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학습자분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습자분들도 만나고 또 생각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최근에는 뭐 CEO 분들 그리고 부자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래서 좀 뭔가 달랐구나. 이래서 부자가 됐구나. 이래서 성공했구나. 근데 그 원리가 생각 정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재테크 관련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은 부자라는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부자들. 전 마음 부자. 마음 부자. 두 가지 부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생각 정리의 기술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무려 40개 정도의 생각 정리법을 알차게 담았고요. 이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이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제별로 봤을 때 광범위한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도 약간 생각 정리의 하나의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정리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목표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 설정법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맞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어더라도 갑자기 뭐 고객 클레임이 딱 받아요. 혹은 어떤 상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생각 정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돈을 만드는 아이디어 기획법은 무엇일까? 사업 아이템 같은 거?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은 돈과 운을 부르는 40가지 신박한 생각 정리의 비밀이고 이 책을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해서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이 부제로 이제 이 책의 제목 부제를 지었습니다. 작가님이 만든 그 신조어도 있던데요? 생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생정해. 생정해 알죠? 생정해. 여기 이게 띠지 딱 벗기면은 여기 뒤에 있어요. 생정해라고 딱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안경 쓴 사람이 전데 생정해. 왜냐면은 이게 제목이 이렇게 길잖아요. 좀 긴 편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요즘 무슨 책 읽어? 그러면은 나 당신의 생각 그런 책 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정해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생정해 이렇게 해서 외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말 줄이는 게 또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 생정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영상 보시고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생정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정리해 프로젝트. 캠페인 같은 거. 저는 사실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생각 정리라는 게 어떤 걸까 약간 좀 의문을 가지면서 책을 봤는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좀 신선했고 이 책은 약간 한 번만 읽어서 될 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읽으면서 조금 옆에 두고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10년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되게 젊으신데 사실 저도 제가 되게 젊고 어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제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 일을. 그래서 강의를 한 24살 때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능 기부부터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능 기부 하다가 돈이 이제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업도 한 거예요. 생각정리 연구소.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생각 정리에 대해서 널리 알리자라고 했는데 이제 교통비 하라고 네. 돈을 주시니까 창업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회사에 가서 기업 교육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강의를 하면은 처음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신입사원분들인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이를 막 감췄거든요. 나이를 항상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한 그 채널 중에 신사임당님 네.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제 즐겨보는.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근데 작가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이가 좀 몇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딱 보니까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또 어린 나이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한 분야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는 게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가 한 연구를 보니까 네. 하나의 어떤 콘텐츠 그리고 하나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 평균적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얼마큼일까요? 그게 얼만큼이냐면은 2.7년 정도 된대요. 되게 짧다. 되게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를 인간이 2007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면은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지루하거나 그죠. 그리고 약간 떨어지죠. 그 약간 예, 소스가 떨어지거나 음.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다른 거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음.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막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덕후 기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정리 덕후. 생각정리 덕후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작가님 그거 여쭤봐도 돼요? MBTI 아세요? 제가 네. 이런 말들이 좀 그렇지만 연예인 중에 이분이랑 똑같아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장성규 아나운서 네네. 알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장성규 아나운서도 얘기를 맞아. 그건 닮은 거고요. 닮은 거고. 네네네. 이거 나오는 순간 진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보라랑 되게 관련이 있어요. 보라랑 보라랑? 관련이 있는 그 아티스트 요즘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 그룹이 있죠. B? BTS의 B. V?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이제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ENFP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은데요? 어? 저도 ENFP예요. B 맞죠 B.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흔치 않은 MBTI인 걸로 알고 그래서 있고. 제가 사실은 되게 아티스트적인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어요. 와, 되게 의외이신데요? 원래 생각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렇게 네. 10년 동안 이걸 할 정도면 원래 생각 정리를 잘하고 좀 정리 잘하는 스타일의 네. 딱딱딱딱 그런 건 맞아요. 좋아하는데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감성적이고 막 정리하는 것보단 되게 즉흥적이고 제가 그래요. 행동파. 정리가 안 돼. 그리고 항상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네. 그쵸 어떤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사람이 막 계획하고 네. 전략 세워지고 이거 하세요 했을 때 실행파인 우리들은 오케이 맞아요. 좋아요 막 하면은 맞아요. 그 성과가 나요. 그쵸.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멘붕이 오는 상황이 많아요. 너무 공감 간다. 아이디어 많은데 그쵸. 사람들은 막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음.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행동부터 했다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요. 맞아요. 즉흥적으로 막 하다가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시행착오도 네. 겪어봐야 남들이 말하면 안 믿고 내가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막 맞아요. 해보고. 전 근데 그게 의외.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콤플렉스가 될 정도로 저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열정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엉뚱한 아이디어만 던져? 아이디어인데 쓸모없는 생각하지 마. 네. 그리고 막 행동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좀 생각하고 움직여.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게 정리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면서 말하든지. 근데 떠오른 대로 막 내뱉으니까 맞아요. 내 말을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진짜 저랑 똑같은 기질이시구나. 근데 아니시잖아요.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네. 이렇게 10년이라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음.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그 콤플렉스고 단점이었던 거를 오히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 정리가 안 되거나 생각 정리를 못 하거나 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생각 정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쭤보길 잘했네요. 네.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재능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완전 대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이죠. 네. 아니 그 생각이 진짜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생각 정리라고 하면은요. 네.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 정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네. 좀 그 개념부터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즉 생각 정리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정리란 무엇인가?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생각 정리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 정리 활동이 뭐가 있으세요? 적죠.
적는 내 거. 생각이 뭔지 일단은 기록하는 거. 대로. 떠오르는 거 이게 적는 것도 생각 정리잖아요. 네.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또 업무에서 뭐 정리하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플래너를 삽니다. 플래너. 다이어리, 다이어리. 플래너, 네. 목표를 세울 때는 플래너, 네. 그리고 일상을 이제 정리할 때는 다이어리 쓰시죠.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투두리스트? 그런 거 투두리스트로 이제 시간 관리, 네.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 정리 어떻게 하세요? 개인적인 생각 정리를 안 하는 것 같긴 안 하는 한데 것 같아요? 생각 정리를 그냥 머릿속으로 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거 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해야겠다. 저녁에 한 달 뒤에는 뭐 이걸 해야겠다. 1년 뒤에는 나도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꿈과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둥실둥실 막 떠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첫 번째로 이제 냈었어요. 네. 파란색 책이었는데 그 책을 내기 전에는 사람들이 강의를 이제 먼저 들으러 오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콘텐츠에 대한 그 개념, 그 생각 정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니까 네.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강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했더니 친구한테 생각 정리 배우러 가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네. 진짜? 생각 정리 뭐하러 배워?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아니야, 그거 배워야 돼.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 야, 근데 생각 정리가 뭔데? 너 명상 같은 거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책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막연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비우는 측면, 즉 명상하는 거, 우리 스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내려놓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이것도 정리예요. 그쵸. 버리는 정리?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이 버리는 측면의 생각 정리고, 두 번째는 이 보관하는 측면의 생각 정리, 보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설계하는 측면의 생각 정리. 세 번째 회가 가능할까요? 생각 정리로 설계? 그게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죠. 제일 고난이도. 그래서 세 번째구나. 그래서 가볍게 좀 그 내용이랑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네. 비우는 측면의 생각 정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릿속에 엄청나게 생각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 5만 가지의 생각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5만 가지. 근데 그 5만이 5만이었구나.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한 심리학자가 셰드 햄스테터라는 박사가 있는데, 네.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는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대요. 그래요? 뭐 1초당 하나씩 막 생각이 둥실둥실 막 맞아요. 떠다닌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생각들이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 많은 편이세요? 저 생각 진짜 많은 편이에요. 어떤 생각이 많으세요? 잡생각이 많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뭔가 일을 하실 때나 뭐 좋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산만하니까.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약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잡생각이나 뭐 다른 것들에 약간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정작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어떤 딴 생각, 잡생각이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가 어떤 생각이냐? 정리를 안 해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쓸모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중 95%가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하는 생각. 맞아. 자, 이 이야기를 합쳐볼게요.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최악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른분들, 어르신분들 네.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맞아요. 10년 전에 했던 얘기 3년 전에도 하고 3년 전에 했던 어제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빨리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우는 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때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뭐 여행 가는 것도 생각 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거나 또 운동을 헬스를 3회 이상 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생각 과다라고 하는데, 머리에 이제 몸보다 생각이 큰 거를 생각 과다인데, 운동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맞아. 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왜 좋냐면은 현재 있는 이 공간의 생각을 잠깐 벗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행이나 운동, 또 막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머리로만 하지 말고 세컨드 브레인, 우리가 외장하드에다가 내 폴더와 파일을 옮기는 것처럼 막 뭔가를 쓰는 행위.
내 생각을 이렇게 외장하드에 옮기듯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외장하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 옮기지 않는 이유는 네. 바빠서예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전 첫 번째, 그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 정리를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을 일단 만들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행 같은 거, 운동하는 거, 명상하는 거 다 좋은 생각 정리예요. 특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리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꼭 마련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곳을 간다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아이를 좀 떠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쉼을 네. 취하는 것도 정리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냐면 외장하드에 꺼내듯이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네. 이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앞으로 좀 끄집어내드리는 역할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하듯이 네.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더 잘하려면 휴식도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디론가 떠나라, 쉬어라. 이거를 이제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아예 루틴으로 만들어드려요. 이 첫 번째가 이제 비우는 생각 정리. 이게 네.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다. 시간을 내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네. 보관하는 측면의 생각 정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보관하는 정리예요.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저도 아까 이제 기록한다고. 기록하는 네. 거, 메모하는 거, 노트하는 거, 다이어리 쓰는 거. 그래서 노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에버노트, 노션 같은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정리하고 네. 또 다이어리나 바인더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네. 진짜 기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습관이 중요해요. 적는 습관이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네. 생각 정리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 네.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대로 머리로 대충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오늘 저녁 짬뽕 드실래요? 아니면 짜장면 드실래요? 탕수육 같이 드실래요? 뭐 드실 거예요? 짬짜면에 탕수육. 네, 다르시겠네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쉽잖아요, 머리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2배 이상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 정리해가지고 지금 30분 뒤에 보고하세요. 막막해. 막막해지죠? 네. 근데 막막해지는데 방법이 먼저 떠오르세요? 스트레스부터 막 받으세요? 스트레스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죠? 네. 그러면 이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연스럽게. 어디다 기록을 하지? 그러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즉 뭐 메모장이라든지 네. 노트라든지 이걸 펼쳐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 정리를 잘 못하고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네. 아 머리 아파. 계속 머리를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네. 정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 스트레스, 불편한 감정.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까지 또 합쳐져 있냐면은 잡생각과 딴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하루 일과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 30분 뒤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계속 또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머리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완전 내 얘긴데? 쌓이고 오면은 네. 과부하 상태가 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딱 됐어요. 진짜. 그럼 이제 상사가 보고해봐 그러면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막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네. 혹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해요. 생각.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메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카이빙하는 거 이건 평소에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생각 정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거다. 손으로 한다. 써야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시각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습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럼 이제 이쯤에서 많은 독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메모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저 메모 맨날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그냥 머리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메모만 많아지고 여전히 저 말하는 거 어렵고요. 제가 하려던 말이거든요. 그게 제 상태였어요. 와 저는요. 네. 지금 20년 가까이 일기를 꾸준히 써왔어요. 그리고 메모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막 듣는 족족 메모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저는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분초 단위로도 체크리스트를 뭐라고 할까요? 아카이빙 3종 세트. 일기 쓰기, 뭐 리스트 작성하기, 체크리스트 만들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정리가 안 돼요.
아 너무 웃겨.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정리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순식간에 막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잘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 글로 잘 풀어내거나 혹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문제를 막 해결을 해내고 아이디어를 멋지게 기획을 하는 그런 똑똑한 일머리 있잖아요. 지금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깨달아서 아. 그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보관하는 거.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상에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네. 보관하는 거는요. 냉장고에 신선한 재료들, 네. 음식들을 계속 보관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에 재료가 많다고 해서 그 재료가 거기에 있는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쵸. 그 재료를 가지고 먹어야죠. 먹어야 되죠. 네. 그럼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요리? 요리를 해야 돼요. 그 요리를 하려면은 요리 도구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필요하겠죠. 네네네. 그게 바로 생각 설계예요. 아, 세 번째. 네, 우리가 메모했던 그런 아이디어들, 나의 어떤 경험들, 나의 인사이트에 네. 이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엮을 수 있는 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그니까 봄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우와. 방법. 그거를 저는 생각 설계, 쉬운 말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와, 저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냉장고에 죽어라고 야채만 사드리고 뭐 고기 사놓고 그냥 넣어놓고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면은 썩었어. 썩었어. 막 곰팡이가 막 나오고 막 저기 아래에서 막 고구마 이거 있었어 이러고 있는지도 아까워. 모르고 또 사고 막. 또 사고 또 사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너무 슬퍼요.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 얘기였던 게 너무 슬프고 저는 10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저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이게 얼마나 슬럼프였는지 사실 네. 저는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만의 콘텐츠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사람이 언제 절망인 줄 아세요? 이 목표고 있어요. 희망이에요. 여기에서 사다리가 있으면은 이건 희망이에요. 아 근데 사다리가 사다리가 없으면은 이거 절망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나 원래 좀 무식한가 보다. 나 원래 생각 정리 못하는가 보다. 나 원래 말 못하는, 나 그냥 못하는. 원래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생각 설계를. 생각 설계 그 한 단계, 그 한 단계가 더 남았고요. 사다리네요, 그게. 사다리예요. 그거를 저는 생각 정리 스킬. 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와. 이렇게 저는 이름을 만든 거죠. 냉장고 비유가 진짜 적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와닿았어요.